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를 들은 시간이 겨우 2분이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49살 회사원, 우리는 그를 준호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78살의 박인호. 두 사람은 한 동네에서 같이 살지 않았다. 아버지는 충청도 작은 읍내의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살았고 준호는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 둘과 함께 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차로 2시간 남짓. 하지만 마음속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멀어져 있었다. 준호의 휴대폰 통화 목록을 열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아버지 2분 13초, 아버지 1분 47초, 아버지 2분 3초. 통화 시간은 대부분 2분을 넘지 않았다. 통화 내용은 늘 비슷했다. 아버지, 요즘은 어떠세요? 괜찮다. 잘 있다. 병원은 좀 다니세요? 괜찮다니까. 괜찮다. 약도 잘 먹고 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바빠서 자주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아니다. 너나 잘해라. 아버지는 다 괜찮다. 전화를 끊고 나면 준호는 늘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드리니까 난 나쁜 아들은 아니지.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 아버지 인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막노동, 공장, 운전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고 등은 늘 굽어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집안의 말은 대부분 어머니가 했다. 여보,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여보, 집 보일러가 고장났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다. 전화를 걸어도 집 전화는 잘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휴대폰 사용도 서툴렀지만 그래도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억지로 쓰고 있었다. 아버지, 이 버튼 누르고 여기 초록 버튼 눌러요. 그러면 전화 받아지는 거예요. 어휴, 나이 들어서 이런 걸 어찌 쓰냐.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보는 아버지였다. 세월이 더 흘러 준호는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다. 책임이 늘었고 야근이 잦아졌다.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잤거나 딸들 학원 셔틀에 매달리며 하루가 갔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대신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이 조금씩 잦아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준호는 회의실, 운전대, 고객사 미팅에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반짝일 때마다 그는 잠깐 멈칫하다가도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좀 곤란한데 이따가 다시 걸어야지. 그리고 그 이따가는 자주 그냥 넘어가 버렸다. 어느 날 밤 준호는 퇴근길 운전 중에 또 아버지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로 전환해 두고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대충 통화를 했다. 아버지, 저 지금 운전 중이라 길게는 못 얘기해요. 그래. 괜찮다. 조심해서 다녀라. 네, 들어가서 다시 전화드릴게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운전이나 잘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다시는 그날 대화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냥 늘 하던 이야기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원인은 폐렴 그리고 심장 쪽 합병증. 몸이 한번 크게 약해지자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한꺼번에 튀어나왔다. 입원 첫날 준호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입만 열면 여전히 그 말이었다. 괜찮다. 조금 쉬면 된다. 며칠 동안 줄곧 병원과 회사를 오가던 어느 날 의사가 그를 조용히 불렀다. 아드님, 솔직히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악화될 수 있으니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정리해야 할 게 있으면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준호는 실감하지 못했다. 요즘 의사들은 왜 다 이렇게 겁을 주지? 아버지 예전에도 큰 수술 몇 번 하셨잖아. 그때도 다 괜찮다더니. 그날 밤 그는 병실 대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저 오늘은 집에 좀 갔다가 내일 일찍 올게요. 그래. 너도 집에 가서 자야지. 아버지는 괜찮다. 아버지의 괜찮다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귀에 걸렸다. 하지만 그는 피곤에 젖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 번호였다. 박인호 보호자분 되시죠?
아버님이 조금 전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셔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옷을 입고 차에 올랐다. 깜깜한 도로를 달리며 선명한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때렸다. 정리해야 할 것이 있으면 시간을 가지시라.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인공호흡기와 여러 기계에 둘러싸인 채였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뵙고 싶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늦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큰 고통 없이 가셨습니다. 장례 절차가 정신없이 지나갔다. 조문객들이 오고 향을 피우고 위로의 말을 던지고 가고, 그 와중에도 준호는 얼떨떨했다. 눈물은 나오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 이상한 시간이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에 돌아온 그는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해봐야 몇 벌 안 되는 옷, 낡은 지갑, 오래된 운동화, 그리고 깨진 액자를 정리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이름으로 된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다. 배터리는 이미 방전되어 있었다. 충전기를 찾아 꽂고 전원을 켜자 낯익은 벨소리와 함께 오래된 통화 기록과 문자들이 떠올랐다. 아버지, 이거 삭제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문자가 하나 들어왔다. 통화 자동 녹음이 저장되었습니다. 예전에 준호가 아버지 휴대폰을 손보다가 모든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켜둔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아버지는 더더욱 그런 기능이 켜져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다. 그 메시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왔던 문자였다. 녹음된 통화 2분 7초.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이게 아버지 마지막 통화? 손이 떨렸지만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아버지, 요즘 숨은 좀 괜찮으세요? 이어지는 것은 조금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익숙한 대답이었다. 괜찮다. 잘 있다. 그 말은 익숙했지만 이상하게도 숨 사이사이에 작은 끊김이 느껴졌다. 마치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말을 이어가려다 그냥 삼켜버린 것처럼. 준호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힘드시면 얘기 좀 하세요. 자꾸 괜찮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괜찮다니까. 괜찮다. 이 나이에 어디가 안 아프겠냐. 너는 회사 일 잘하고 애들 잘 키우면 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사이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조금 더 거칠게 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사실은 좀 힘든데. 그 말은 마치 본인에게조차 들리지 않게 마이크 바로 앞에서 속삭이듯 새어나왔다. 그 뒤에 다시 익숙한 말이 겹쳤다. 그래도 괜찮다. 너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 순간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통화 중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운전 중에 혹은 멍하니 있다가 흘려들었을 그 한마디. 사실은 좀 힘든데. 녹음 속에서 준호는 그 말을 못 들은 사람처럼 대화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끝나면 내려갈게요. 그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마트 가요. 그래. 그러자. 뭐 그때까지 버티면 됐다. 그때 아버지가 웃으며 한 말이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야, 너 목소리 들으니까 됐다. 이제 끊어라. 전화비 나온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통화는 끊겼다. 2분 7초. 고작 그 시간. 그리고 그 이틀 뒤 아버지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준호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쥐어짜이듯 아팠다. 아버지, 그때 왜 제가 그 말을 못 들었을까요? 그는 수십 번, 수백 번 그 녹음을 반복해서 들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들려왔다.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길어지는 쉼.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삼키는 기척. 괜찮다라고 말한 뒤 아주 작게 새어나오는 신음 같은 소리.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의 괜찮다는 말은 정말로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괜찮다, 힘들다, 아프다, 무섭다. 하지만 너에게 걱정을 걸고 싶지 않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휴대폰 통화 목록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아버지와의 통화 시간. 2달 전 1분 30초, 3달 전 2분 10초, 작년 겨울 1분 20초.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아버지는 몇 번이나 사실은 좀 힘든데라는 말을 삼켰을까?
장례가 끝나고 한참 후 준호는 고향 집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여전히 아버지의 슬리퍼와 입던 잠바가 그대로 걸려 있었다. 부엌 벽에는 아버지가 적어둔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다. 준호, 애들 학원비 힘들면 말해라.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뿐. 그 메모를 보는 순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아무도 없는 방 한가운데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통화 연결음조차 울리지 않는 공기를 향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말할게요. 괜찮다고만 하지 말지 그랬어요. 괜찮지 않다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그렇게 말해주셨으면 제가 달려갔을 텐데. 그리고 저도 이제는 말할게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고 죄송했습니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그냥 빈방 안 공기 속에 흩어져 사라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부모님 세대의 괜찮다라는 말의 뜻을 다르게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회사 동료가 말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는데 괜찮으시대? 그러게요. 맨날 괜찮다고만 하세요. 예전 같으면 그럼 괜찮으신 거겠죠? 뭐라고 말했겠지만 이제 그는 다르게 묻는다.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지 그래요. 괜찮다는 말 뒤에 뭔가 숨기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전화 너머로 부모님이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야, 나는 괜찮다. 너나 잘해라. 그 말이 들리면 그는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 아버지,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요. 힘든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저도 어른입니다. 조금은 아버지 짐 나눠둘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한다. 부모 세대의 괜찮다는 말에는 대체로 두 가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로 괜찮거나 정말로 괜찮지 않거나. 문제는 우리가 그 둘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언젠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목소리를 녹음으로 다시 듣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저앉지 않으려면 지금 괜찮다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진심을 한 번쯤은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한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괜찮다라고만 말하던 아버지, 어머니, 혹은 가족, 혹은 친구. 오늘 딱 2분만 시간을 내서 전화를 걸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면 괜찮지 않은데 참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마지막 2분을 후회가 아닌 감사로 바꿔줄지 모릅니다.